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가 이규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사주를 공부하면서 어렵고 헷갈리고 혼동스러운 부분을 쪽집게처럼 딱 찾아서 알려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백호대살입니다. 백호대살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주를 분석할 때 신살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신살이라는 것은 종류가 너무 많고 수백 가지나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일일이 다 적용할 수는 없고 그 중에서 적중률이 높은 거 몇 개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백호대살은 적중률이 높습니다. 사람들이 사주를 분석할 때 사용하는 여러 신살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백호대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백호대살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딱 보시면 일단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많이 이것을 해석하는데요. 우리가 어떤 단어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일단 한자의 뜻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백호대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얀 호랑이에요. 하얀 호랑이고 큰 대자에 죽일 살자입니다. 제목을 보면 무시무시하다고 볼 수 있죠. 호랑이에요. 호랑이라는 게 지금 현대인들은 동물원에 있는 호랑이를 생각하시겠지만 옛날에는 남산에도 호랑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전국에 우리나라는 전국토의 70%가 산이잖아요. 산에 호랑이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면 지나가다가 호랑이한테 걸리면 잡혀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은 사람들이 교통사고로 많이 죽지만 옛날에는 호랑이에 물려가는 경우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내가 길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호랑이가 나타나서 나를 채간다. 완전히 동물의 왕국에 나오는 그런 장면이잖아요. 이것처럼 무서운 게 없다고 봐야죠. 이 살자는 죽일 살자인데 이것도 앞에 큰 대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호대살이라는 것은 정말 무시무시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백호대살은 호랑이에게 잡혀 먹힌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또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호랑이에게 잡혀 먹는 게 예정되어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불의의 사고, 갑작스러운 위험 이런 것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 백호대살이라는 것은 갑작스러운 위험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불의의 재앙이 일어난다든가 사고가 난다든가 아니면 내가 어떤 병이 생겨가지고 큰 수술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나타냅니다. 이 백호대살이라는 것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의의 재앙이나 사고나 큰 수술이 나한테 일어날 수도 있고 우리 가족, 뭐 내 자식이라든가 내 부모라든가 이렇게 내 가족에게 일어날 수도 있다고 봐야죠. 이 백호대살은 사주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에게 많은 두려움을 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호대살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백호라는 게 호랑이를 나타내고 이 호랑이라는 게 상당히 용맹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백호대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뭐 리더십도 좋고 돈을 번다든가 뭐 이런 사업적인 수단도 뛰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들도 많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제가 이제 사람들의 사주를 직접 분석을 해봤을 때에는 물론 백호대살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무조건 안 좋은 건 아니에요.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이 있는 것도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좀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서 배우자와 뭐 이혼을 한다든가 내가 신체적으로 안 좋다든가 무슨 사고가 난다든가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는 아주 많습니다. 하나만 있을 때에는 별로 효과가 없어요. 2개 이상. 내 사주팔자 4개의 기둥 중에 2개, 3개 정도 있어야 효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일주를 기준으로 해갖고 일주에 이 백호대살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다른 곳에 하나가 있어야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제가 봤을 때에는 그런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일주에 없더라도 일주 빼고 나머지 3개가 전부 다 백호대살이다. 그럴 경우에는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백호대살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놓은 것도 있지만 실제로 분석을 해보면 대체적으로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안 좋은 경우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백호대살의 종류는 총 7개가 있습니다. 갑진, 을미, 병술, 정축, 무진, 임술, 개축 7개가 백호대살에 해당이 돼요. 만약에 이 7개의 일주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백호대살에 해당하는 일주를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주에 이런 백호대살을 갖고 있다고 해서 영향력은 거의 없습니다. 이 백호대살이 영향을 주려면 적어도 2개 내지 3개 이상, 그러니까 2개 이상 있어야 된다. 내 사주에 백호대살이 2개나 3개, 4개 이 정도로 있어야 영향을 주고 하나 갖고는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7개의 기둥이 육식갑자가 백호대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징이 뭐예요? 지지가 전부 토기운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지지가 토기운으로 되어 있느냐? 이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일단은 이 땅이라는 걸 나타내잖아요. 토기운이. 땅이라는 것은 움직이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다 받아들이는 그런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뭐 쓰레기를 버릴 수도 있고 거기에다가 곡식을 심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다 받아들이는 그런 토기운이 여기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사용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백호대살의 첫 번째 특징은 모두 토기운으로 되어 있습니다. 갑진, 을미, 병술, 정축, 무진, 임술, 개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천간에 금기운은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정화하고 개수하고 천간이 정교충이죠. 그럼 지지는 축토로 같습니다. 병화하고 임수하고 천간이 병임충이죠. 그럼 지지는 술토로 같습니다. 이런 특징이 있고 이 7개를 여러분들이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갑진이었던가 갑술이었던가 무진이었던가 무술이었던가 이렇게 헷갈릴 수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시는 이 7개가 백호대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런 신사를 설명할 때 느끼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이론 설명만 해서는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강의를 듣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사주 분석을 잘 하기 위해서잖아요. 백호대살처럼 뭐 이런 살이 있으면 나쁘다더라, 좋다더라, 뭐 이런 것은 사주 명식을 보고 그 예제를 들어서 공부할 때 가장 이해가 빠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주는요, 여성인데 병진년, 갑오월, 갑진일, 무진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갑진이라는 거하고 무진이 모두 백호대살에 해당이 됩니다. 갑진일주도 백호대살이고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무진도 백호에 해당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병진은 아니에요. 병술이 백호에 해당이 됩니다. 이분이 20대 초반에 결혼을 했어요. 아이를 낳자마자 이혼을 했습니다. 20대 초반에 결혼해서 아이 낳자마자 이혼했으니까 이분의 인생도 예사롭지 않다고 봐야죠. 현재는 혼자 살고 있습니다. 재주가 많고 뭐 뜨개질도 잘하고 뭐 여러 가지 잘한다 그래요.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자신감이 충만한 여성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론 장점도 있다는 얘기인데 중요한 건 뭐예요? 20대 초반에 결혼해서 아이 낳자마자 이혼했다. 그런 경력을 갖고 있다면 이 여성분의 인생도 순탄하지 않다고 봐야죠. 아이를 안 낳았으면 모르겠는데 20대 초반에 아이 낳자마자 곧바로 이혼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은 어때요? 괴롭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진토가 3개나 되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글자가 들어오면 자형이라고 안 좋게 보는데 2글자만 있어도 자형이라고 그러거든요. 3글자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진토가 들어올 때 안 좋은 거예요. 대운으로 봤을 때 임진대운, 진토가 들어올 때 이혼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사주를 볼 때에는 기본적으로 어떤 걸 봐요? 이 사주가 용신운이냐 기신운이냐 충이나 합도 보고 대운의 흐름도 보고 여러 가지를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백호대살 같은 신살은 그런 원리가 없습니다. 사주학적으로 어떤 깊은 원리를 담고 있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많은 신살을 우리가 적용하지 않는 이유가 학문적인 근거가 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백호대살도 그래요. 사람들이 이제 분석을 하면서 적중률이 좀 높으니까 이것은 버리지 않고 사용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주를 분석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음양오행, 그리고 충이나 합, 대운의 흐름 이런 것을 기본으로 분석을 하는데 백호대살처럼 신살 같은 경우는 보조적으로 분석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용신기신도 봐야 되고 그리고 흘러가는 대운도 봐야 되는데 일단은 일주와 시주 두 개의 백호대살이 있다는 거, 이것은 이분에게 좀 험난한 인생을 암시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요, 중학교 때 이민을 가서 고생을 많이 했대요. 그러면 이분 사주 보세요. 신해년 을미월 을미일 정축시 이렇게 되어 있죠. 을미 정축 세 개가 백호대살입니다. 이 네 개의 기둥이 있잖아요. 네 개 중에 세 개가 백호대살이에요. 이분도 범상치 않다고 봐야죠. 중학교 때 이민을 갔으니까 11살서부터 20살 이 계사대운에 이민을 간 거예요. 아버지가 준 3억을 갖고 한국에 와서 사업하려다가 사기당해서 현재 무일푼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보통 큰 고난이 아니라고 봐야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3억이면 이 당시에 3억이니까 지금 이분이 신청하신 것이 그 2016년도니까 한 2015년이나 2014년이나 이때쯤에 사기당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가치로 해가지고 한 4, 5억 된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이분이 이민을 가서 또 고생도 많이 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한국에 3억을 갖고 왔는데 그걸 사기를 당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당하면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살기가 어렵죠. 인생의 큰 고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백호대살이 3개가 있어요. 그리고 이분은 일주하고 월주가 을미 이렇게 똑같은데 이것도 제가 안 좋은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지지가 충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50대 대운을 보면 또 기축대운에 들어와요. 지지가 또 충이 발생하고,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술토가 들어올 때는 어때요? 삼형살이 형성이 되겠죠. 그리고 작년 을미년이 일주하고 똑같았단 말이에요. 월주하고도 똑같고 이때 사기를 당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백호대살이 3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갑진년 무진월 병술일 계사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갑진 무진 병술 이 3개가 뭐예요? 전부 다 백호대살입니다. 대형 의류 매장 사장님인데 돈을 많이 벌었다 그래요. 그런데 자식이 없고 이혼남입니다. 얼굴도 잘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분은 백호대살의 긍정적인 면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사람이 잘생기고 돈도 많이 벌었으니까 백호대살이 이제 들어간 사람들 중에서 성공한 사람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제가 묻고 싶은 게 돈 벌어서 뭐 하냐 이거죠. 돈 벌어서. 지금 이분 나이가 신청했을 당시에 54살이니까 올해 몇 살이에요? 57살이거든요. 이혼을 했고 자식도 없어요. 지금 이제 내일 모레면 60인데 이혼해가지고 자식도 없다. 그러면 돈 많이 벌어서 뭐하냐 이거죠. 그런데 사주 구성을 딱 봤을 때 백호대살이 3개나 있습니다. 배우자궁은 진술충으로 깨지고, 그리고 식신상간운이 월지 포함해서 4개나 되니까 이 식신상간운이 뭘 극해요? 자식을 나타내는 관성운을 극하죠. 토국수로. 따라서 이렇게 식상운이 강한 남자들은 자식운이 약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상황을 봤을 때에도 그렇게 순탄한 인생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3명의 그 예제를 봤는데요. 사람들이 다 어때요? 이 백호대살이 강하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무슨 완전히 망하는 건 아닌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인생 자체에 분명히 굴곡이 있다는 얘기예요. 뭐 이혼을 하든 사기를 당하든
뭐 자식이 없든 뭐 이런 식으로 순탄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범한 인생이 아니에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사주를 분석하면서 이렇게 백호대살이 강한 사람들을 있잖아요. 강하게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보면 분명히 이렇게 순탄하지 않은 그런 굴곡진 면이 들어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이 여자분인데 을사년 기축월 무진일 임술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무진일주하고 임술이라는 시주가 백호대살에 해당이 됩니다. 총 4개의 기둥 중에 2개가 백호대살이에요. 남편과 2 아들이 있고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분은 유전적인 2급 시각장애자예요. 장애인 직장 다니면서 전화를 받고 거는 일만 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신체적으로 이분이 장애자니까 유전적인 2급 시각장애라는 게 어느 정도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뭐예요? 가장 중요한 이 눈이 장애를 앓고 있으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도 이 백호대살의 영향이 크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분도 어때요? 인생 자체가 순탄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예제를 보면서 확인하신 것처럼 백호대살이라는 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2개 이상, 그러니까 4개의 연월일시 4개의 기둥 중에 2개나 3개, 4개 이 정도 있어야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의 음양오행 그리고 용신귀신 흘러가는 대운의 흐름 이런 걸 당연히 봐야겠지만 이 백호대살을 보면서 우리가 이 사람의 인생이 좀 굴곡이 있겠구나 이런 것을 추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백호대살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도 물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돈을 많이 벌었어도 뭐 이혼을 해가지고 아까 그 남자분처럼 자식이 없다든가 아니면 내가 아까 처음에 그 여자분처럼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넘치는데 그분이 20대 초반에 결혼하자마자 애 낳고 이혼했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인생 자체가 이렇게 보통 사람처럼 평범하게 가는 게 없고 분명히 어떤 문제가 하나씩 생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백호대살이라는 것은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긍정적인 면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그 긍정적인 면도 나타날 수 있는데 100%다 좋기만 한 사람은 별로 없고 문제가 하나씩은 꼭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신살 중에서 이 백호대살하고 괴강살 이것은 사람들이 적용을 많이 해요. 적중률이 비교적 높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러분들이 사주를 공부하시면서 궁금해하는 부분 하나씩 찾아서 알려드리는 시간이고요. 백호대살이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